자기계발 능력 제9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거기에서 성공을 위한 전략 중에 인내심 키우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기 경영 습관 중 하나는 일을 미루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나 둘 미루고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일도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고 일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는 업무를 묶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10개의 비슷한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첫 번째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의 20%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인들이 하는 일은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많죠. 또한 한번 움직일 때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처리해서 같은 곳을 반복해서 가지 않도록 경로를 단축하는 것, 이것이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행동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더 좋은 해결책을 발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을 하는 순서를 반대로 해보거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와 거꾸로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아니요 라고 대답해보고 이런 상태에서 일의 처리 방법을 생각해보면 의외로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고 업무의 성과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회사와 팀의 업무 지침을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자신이 속한 회사나 팀의 업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나 팀의 업무 지침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 일의 전문가들에 의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일하는 방식을 발견해 보는 것이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팀의 업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자신만의 일하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역할 모델을 설정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보고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사람을 따라하도록 노력해 보는 겁니다. 벤치마킹 해보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같이 업무 수행 성과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할 모델을 설정해서 그 벤치마킹 해보는 것, 그것이 다섯 번째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은 5가지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을 미루지 않는다.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는 것. 그리고 업무를 같은 종류의 업무는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보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되겠지요. 네 번째로는 회사와 팀의 업무 지침을 따르는 것인데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지침은 따르되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역할 모델을 설정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사람의 벤치마킹 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벤치마킹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만으로서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북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의 북리뷰인데 서진영이라는 분이 자연누리 경영연구소장인 서진영 소장의 딱 1시간만 미쳐라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이 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글의 저자인 서진영 소장은 1시간은 미친 듯이 집중해서 중단 없이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타임킬러를 제거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1시간 동안 업무를 공략하고 노력의 100%를 업무에 녹여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만일 1시간 중에 잠시라도 집중이 흐트러지면 추진력을 잃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추진력을 회복하려면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면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타임킬러를 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간 죽이기,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타임킬러, 시간 때우는 것, 시간 보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불필요한 이메일 작업하는 것, 또 인터넷 검색하는 것, 휴대전화를 받는 것과 같은 환경 등이 타임킬러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잠시라도 신경을 쓰고 궁금해하면 집중력은 사라지는 것이죠. 불쑥 나타난 방문자와 또 직장 동료와의 잡담, 그리고 가족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친구와의 전화, 통화, 이런 것은 집중력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최악의 타임킬러가 되는 것이고, 긴 휴식 시간과 계획에 없는 행동은 집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타임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타임킬러를 제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딱 1시간만 미쳐라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유리공과 고무공으로 업무를 분리하라. 유리공이 있고 고무공이 있어요. 이런 타임킬러들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 고무공이고 무엇이 유리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공과 고무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유리공과 고무공으로 분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공을 한 번에 공중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유리공은 한 번 떨어지면 끝이지만 박살이 나겠죠. 고무공은 떨어졌다가도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공은 튀어올랐을 때 다시 이렇게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유리공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고무공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고무공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편한 시간에 그 시간을 골라서 다시 띄워도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짧은 시간 안에
고도로 집중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생각을 분산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서 나의 업무를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하는 유리공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고 내 시간을 갉아먹고 그리고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고무공은 어떤 것일까요? 한 시간에 집중하기 전에 유리공을 찾아내는 것, 즉 내가 집중해야 되는 유리공을 찾아내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업무를 집중에 맞추어서 유리공 우선하는 그런 것들로 조정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에 대한 가치 정산인데 연봉을 2080으로 나눠보자. 208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집중의 환경을 만들었다면, 즉 시급한 내 업무 중에서 유리공을 골라냈다면 집중하는 1시간이 가지는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연봉 생활자라면 1시간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씩 근무한다. 즉 5일 근무해서 하루 8시간, 그래서 5, 8, 40시간 근무했다고 했을 때 1년의 근무 시간은 52주를 곱하니까 2080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1년 근무 시간인 2080시간으로 자기 연봉을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이 가지는 1시간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의 가치만큼, 자신의 시간의 가치만큼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이 방법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자가 생각하는 1시간의 가치는 이것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1시간을 강조하는 이유, 바로 누구나 숨막히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변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빠져서 그 일에 허우적대면서 보내는 그 1시간이 아니고 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즉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고 있는데 3M이라는 회사가 있죠. 미국에 3M이라는 다국적 회사에는 15% 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3M을 혁신의 대명사인 회사로 만들어준 이 룰, 15% 룰은 3M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시간의 15%를 새로운 창조를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내는 시간의 15%에 해당하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창의를 위한 시간, 창조를 위한 시간으로. 근무 시간 8시간의 15%, 바로 1시간이 되고 있어요. 각자가 가지는 매일 이 1시간의 가치가 3M이라는 회사를 세계적인 이노베이션 회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혁신의 가치는 이처럼 시간의 가치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똑같이 주어진 1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에게 주어진 평생이란 시간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서진영 소장의 북리뷰 딱 1시간만 미쳐라에 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1시간이 가지는 시간의 가치, 전체 시간의 15%, 3M의 15%를 아주 적절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해서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에 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개발 능력에서 내면 관리와 업무 수행 성과 향상 방법, 이런 내용 여기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종합적인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 내용,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관리 능력에서 중요한 내용은 자기관리 능력의 개념, 그리고 자기관리의 단계, 자기관리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 내면관리의 중요성과 방법,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성과 향상의 중요성과 방법,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순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기관리 능력, 자기관리 능력의 개념을 따져보면 직업인은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및 업무 수행을 관리하고 조정해서 자신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자기관리의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관리의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비전 및 목적 수립의 방법입니다. 직업인은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정립하고 자신의 역할 및 능력을 분석하여 과제를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일정을 수립하며 이 수립된 일정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 및 피드백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기관리의 단계죠. 비전 및 목적 수립 방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관리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제 수행의 우선순위인데 과제 수행, 즉 자기관리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직업인은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과제를 발견할 때에는 적합한 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수립입니다.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중요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추진해야 하겠죠. 네 번째로는 내면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직업인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도록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긍정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 관리의 중요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다섯 번째는 업무 수행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성 방법,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미루지 않고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일해보는 것, 또 희사나 팀의 업무 지침을 준수하되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자신의 방법을 설정하는 것, 역할 모델을 설정해서 벤치마킹하는 것 등에 노력하는 것이 업무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섯 번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일터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대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가 생겨났는지, 그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의 기준과 거기에 특별한 가중치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정보가 최우선이죠. 또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찾아내야 되죠. 탐색해서 그 각 대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평가하고,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 피드백하는 단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능력 개발, 자기 개발 능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 관리 능력, 자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경력 개발 능력에 있어서 하위 모듈인 경력 개발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에 있어서 경력 개발의 의미를 한번 따져볼 텐데, 경력 개발, 요즘 그 직업인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직장과 직위를 유지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의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나 조직이 변하고 개인의 요구가 바뀜에 따라 경험 또는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경력 개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례 1번을 보면 장성민 저서의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삶의 지혜, 발의 그 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력 및 이력 관리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경력, 커리어는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일, 워크와 그 다음에 학습, 러닝, 워크 러닝이 되겠죠. 사회활동의 총체적 누적이 바로 커리어, 경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유형의 학교를 다녔는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영위했는지, 또 어떤 사회활동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흔히 이력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경력 및 이력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즉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최선의 나, 최선아라고 하는 best self-realization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가장 최고의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직업과 사회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력과 경력을 잘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육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력과 경력을 잘 선택하고 관리해온 사람은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성장하게 되며, 승진의 과정에서 경력과 이력의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피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력과 경력의 관리가 잘 되어야지 승진과 성장에서 유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부터 고위직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력과 경력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청문회는 도덕성과 전문성에 결여된 이력으로서는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기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전산화하게 되었으며 투명 사회로 발전하게 되어 나감으로써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경력 관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경력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승진도 발전도 어렵게 될 것이고 훗날 고위직에 진출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과 이력의 관리를 보다 현명하게 해나가는 지혜를 어려서부터 터득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인데 최선의 경력을 선택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 한 번쯤 자신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 장성민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삶의 지혜는 바로 경력과 이력의 관리를 현명하게 해나가는 지혜가 바로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삶의 지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력 개발의 의미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9주차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경력 개발의 의미 사례 2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